포항 지진 1년 연속 기획 뉴스. 지진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흥엽 일대 피해 아파트를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이 쉽지 않고 비용도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큰 부담이어서 1년째 당시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 규모의 흥해 특별재생계획안을 오늘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 독식인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1년 연속 기획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흥엽 일대 많은 아파트가 갈라지고 부서져 큰 피해를 겪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쉽지 않은 데다 비용도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평짜리 좁은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대피소입니다. 갈 곳 없는 이재민 200여 명이 벌써 1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이어서 건강이 걱정입니다. 1년째 부서진 집을 수리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욕실이 부서지고 벽이 쩍쩍 갈라지는 피해를 받지만 돈이 없어서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 돈 다 줬고 뭐 돈 있는 게야. 그래 나이가 70대니까 할 짓도 없고. 건물이 심하게 부서져 사람이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포항 흥해 지역 아파트 단지는 모두 5개. 지금 주먹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많이 생겼고.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건축 비용 때문입니다. 분담금 1억 6천은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분담을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지진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포항 지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지진 피해 아파트 대부분이 1년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자가 확정됐습니다. 흥해 특별재생지역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경 기자입니다. 뒤틀림에 약한 벽돌로 마감해 지진 피해를 명료하게 보여주었던 포항시 환호동 대동빌라. 지난달 31일 부영그룹이 현재 81가구를 121가구로 재건축하기로 하고 포항시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첫 재건축 사례입니다. 반면에 진앙지인 흥해 지역 5군데 이주 대상 아파트는 1년이 돼서야 겨우 재건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포항시는 흥해 도심 120만 제곱미터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고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5개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과 체육관, 주차장, 복합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등을 짓기로 하고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각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해 내년 초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체 흥해 지역은 120만 평방미터로 저희들이 특별 재생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지역에 한 49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일찌감치 재건축을 결정한 대동빌라 주민들은 첨예한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포항시나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일치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뒤늦은 계획마저도 임시주거시설 생활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돈 100만 원만 내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거 가서 고쳐버리고 내 집 가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1년씩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주택이 전파돼 컨테이너 집인 희망보금자리와 이주 판정을 받지 못한 한미 장관 맨션 등 흥해 체육관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모두 60여 가구. 지진 1년이 되도록 내 집 마련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규모의 흥해 특별재생계획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사업 면적은 흥해 빌대 120만 제곱미터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과 전파주택 정비 사업에 490억 원, 재난심리지원센터 조성 등 지자체 사업에 834억 원, 공공도서관 신축 등 7개 부처 연계 사업에 827억 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100억 원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비 718억 원, 지방비 1,439억 원, 공기업 100억 원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지진을 겪은 일본 고베는 도시 재건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특히 도심공원의 방제 기능을 중요시했는데요. 재난 대응에는 과유불급이 없다고 하는데 이 방제공원은 재난 발생 시 3일, 72시간 동안 20만 시민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일본 고베에서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평소에는 시민들이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는 공원이지만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소와 구호시설로 바뀌는 방제공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난할 것을 대비해 알기 쉽게 안내판을 설치해두고 계단이나 턱을 없애고 쉽게 뛰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베 시민 20만여 명이 한꺼번에 이재민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 3일 72시간을 버틸 수 있게 비상용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いろんな流通業者からの救援物資ということで流通備蓄とあと国とか他の自治体からの応援の物資それから今ここで備蓄している現物備蓄といったもので総合的にこの3日間の20万人の方にお配りできるように対応しております。 공원 지하에는 200톤의 물이 저장돼 있고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많은 피난민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위생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これはですね、今蓋がしてありますけれども、災害の時にはこの蓋を開けて、で上にテントを立てて、この中でお手洗い、トイレをし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す。でこの下で、下水管と直結しているので、そのまま流すことができる。他の下水の機能とかが止まった時にもトイレが使え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災害時大切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 고베시는 1995년 대지진 전까지 400년 동안 지진이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진 대비가 미비했고 이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포항도 양산단층의 존재가 확실하고 언제든지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제공원 설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본 고베에서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2019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은 오늘 예비 소집을 갖고 수험표를 수령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야 하며 휴대전화와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이어폰 등을 소지하면 안 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포항과 경주 18개 시험장에 내일까지 지진 비상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주와 영천 지역에 12개 예비 시험장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은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 독식인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53%, 더불어민주당 13%, 국민의당 15%, 정의당 5%를 득표했는데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이 90%인 22석, 민주당이 8%인 2석을 가져갔고 나머지 30% 민심은 사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로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비례형 연동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온종일 구름이 많이 껴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보여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온종일 구름이 많이 껴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담요 등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시간대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에서 6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 낮이 되면 울릉도 14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내버스 대책위원회는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과 관련해 국민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문제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오는 25일까지 시민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463명의 명단을 도보와 홈페이지 위텍스에 공개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이철이 장영자 엄사기 사건의 장본인인 장영자 씨로 경주시에 주민세 8억 2천여만 원을 22년 동안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은 포항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종합토지세 11억여 원을 내지 않아 가장 많습니다. 내년에 독도 입도객이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